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좀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봐라. 배고플 땐 좀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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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손에 좌우지 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오늘 일본 오키나와에 계시네요.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키나와엔 어쩐 일로 가셨습니까? 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번역 학교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학생들하고 1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까 오키나와에 가서 직접 봐야겠다 해서 밥 사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어떠세요, 교수님? 3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참혹한 역사 현장이어서 씁쓸하기만 하네요. 예, 오키나와에서 무슨 역사적 비극이 있었는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오키나와는 일본과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오랫동안 붕괴 무역을 하면서 독립국가를 유지해 오다가 1609년에 일본의 그 사스마 번에 속국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임진왜란 때 리우쿠라는 이 나라가 일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예.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됩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1945년에 이곳에서 오키나와 전투라는 참혹한 전쟁이 펼쳐지고요. 예. 이곳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곳이죠. 저희들이 찾아간 곳도 그야말로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오키나와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오키나와를 보면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을 부단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키나와를 보면은 우리의 역사, 한반도의 역사도 아울러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는 개번 맥코맥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학자하고요. 예. 노리마츠 사토코라는 일본 학자가 함께 쓴 것인데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를 하나의 배경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예. 이 책의 저자들은 한마디로 미국은 일본의 속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료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후에 일본이 천황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온갖 요구들을 다 들어주게 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오키나와를 전면적인 미국의 군사기지로 편입시켜버리죠. 예. 그러면서 1972년에 단환을 하긴 하지만은 지금도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의 75%가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예. 오키나와의 전역이 미국의 군사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참 좋은 책입니다. 오키나와를 통해서 한국과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상당히 훌륭한 책인데요. 예. 여기 잠깐 우리의 그 민주 정권과 비교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2009년 9월에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아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섭니다. 예. 하토야마 유키오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정부가 10개월 만에 무너져버려요. 예. 무너져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결정적인 게 오키나와 그 현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하토야마 총리의 공약이 미국의 방해에 의해서 백지화되면서 거의 수토화된 상태로 물러나 버리고 맙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의 관료들이 전적으로 미국의 푸들 노릇을 했다는 거죠. 미국의 아주 말 잘 듣는 강아지 노릇을 했다는 건데 그 구절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도 대통령을 바뀌었을 뿐이지 관료 사이는 변한 게 없다고 하죠. 예. 지금도 우리 외교 라인이나 국방 라인을 지배하고 있는 고위 관료들은 친미 세력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예. 더 올라가면 아마 친일 세력들의 탯줄을 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토야마 정권의 붕괴와 관련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들은 하토야마 정권이 발족 때부터 비밀스러운 음모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연결망을 미국의 고관들과 유지했고 신 정권에 양보하지 말라고 오바마 정권에 조언했다. 이 한 구절만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성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미국의 오바마 정권에게 이 하토야마 정권을 신뢰하지 말라. 그리고 그 무엇도 양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하토야마 정권 아래 고관들은 정치가와 관료를 가릴 것 없이 반세기 이상 정권을 잡았던 자민당 정권 시대의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총리 대신이나 일본의 유권자가 아니라 미국에 충실했다. 마에하라 세이지가 전형적이었다. 이 마에하라 세이지라는 사람은 외무장관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예. 2010년 2월 하토야마가 후텐마 이전 대치한 때문에 국내외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을 때 미국을 즐겨 찾던 마에하라는 캠벨 미 국무차관보와 그레그슨 국방차관보와 만나 후텐마 문제를 미국에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고 자신의 내각에 있는 문제 분자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이 후텐마 기지를 해코네 기지로 옮기는 문제가 오키나와의 가장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일본의 고위 관료들은 미국의 편을 들면서 신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라라고 조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의 노예적인 평화를 위해서 오키나와를 철저하게 희생하라고 미국을 부추기면서 미국의 하인 노릇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아마 낯설지가 않죠. 예.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부터 쭉 보자면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아, 이놈들은 합당했나 봐요. 아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자유한국당의 전신과 현 자유한국당이 미국에 대한 태도는 일본의 극우 세력들 또는 민주당 하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뭐 거의 망가졌지만은 예. 그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바로 공유하고 있는 노예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주권자의 세금으로 고용된 관료들이 주권자의 대표인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을 받들면서 총리 대신을 폄하하고 끌어내리려 했던 것이 일본 민주주의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미국에 철저하게 예속되어서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일본의 정치 세력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군 기지도 미군 기지지만은 이 오키나와를 본다는 것은 결국은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을 보는 것이고요. 강정 기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예. 나아가서는 일본과 동아시아, 대만, 베트남까지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점이지대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가 옮아가는 중간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 김 PD 월남전 때 고엽제를 대량 살포한 거 기억나시죠? 기억합니다. 네, 이 고엽제를 저장하던 곳이 이곳이고요. 베트남을 폭격하던 전진기지가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침공한 미 해병대들이 실전 훈련을 하던 것도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의 곳곳을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하게 해놓고서 여전히 일본 본토와 결탁해서 오키나와를 식민지화하고 있는 게 바로 이곳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키나와의 시민운동은 대단히 활발하고요. 새로운 미군기지 반대운동부터 시작해서 본토로부터 자립을 지향하는 시민운동들, 이런 온갖 그 민주주의 운동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오키나와 한국의 연대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활성화됐으면은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환영해야겠죠. 근데 미국은 철저하게 이걸 봉쇄합니다. 저자들이 살짝 얘기한 것에 따르면은 만약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란이나 시리아, 이른바 미국 쪽에서 볼 때 악의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나라에서 인권운동이나 민주주의 운동이 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이 온갖 지원을 다 했겠죠. 그리고 이 외교적 자원을 동원해서 온갖 기존 권력들을 흔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키나와는 예외입니다. 시민운동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고 현지사나 시장 선거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보적인 정권을 수립하고 그랬음에 불구하고 미국은 나몰라라하고 철저하게 도쿄의 중앙 정권과 결탁해서 오키나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구절 한 부분만 읽고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미국과 일본 양 정부는 오키나와 현미를 불편한 방해자로만 취급하고 당근과 채찍 정책을 통해 억누를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나 자유세계를 표방하는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 만일 현재의 오키나와 저항과 같은 저항이 미국과 일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외국, 그러니까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등에서 일어났다면 양국 정부와 언론은 시민들의 용감하며 영웅적인 민주화운동이라며 극찬했을 것이다. 그러나 투쟁이 자신들이 식민지화하고 억압해온 장소에서 자신들을 향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세우지 못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씁니다. 지켜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고통스럽게 억압하고요. 군사식민자를 영속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길목이 한반도와 오키나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키나와 문제, 한반도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고리는 미국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일본에 대한 비판이 전제돼야겠죠. 예. 이 점을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기 위해서 가본 메코맥과 노리마츠마 사토코가 쓴 저항 섬 오키나와에서 그 저항의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키나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주도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하셨는데 오키나와 주민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기반에는 바로 미국의 침략 역사가 있었다. 침략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미국의 세계 지배의 전초 기지,
그래서 미 제국주의의 어떤 민낯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여기에서 수많은 제트기 추락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바 미군에 의한 강간과 살해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군 기지에 의한 오염들, 환경 피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환경 자원들이 모조리 사라져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오키나와 시민들의 의식이 깨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반환된 이후에 50년 가까이를 미국과 투쟁하면서 시민의식이 대단히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의 중요한 신문인 오키나와 타임스와 육구 신문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예. 기회가 닿으면은 그 신문의 성격 같은 것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키나와에서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 오늘 책 제목이요, 교수님? 개번 매코맥과 노리마츠 사토코가 쓴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였습니다. 네,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에서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석희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때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오키나와에 가신 정선태 교수님 불러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오키나와에 머물고 있어서 오키나와를 소재로 한 책들 그리고 소설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제는 저항하는 섬 오키나와를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은 현대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그리고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마타요시 에이키라는 작가의 조지가 사살한 멧돼지라는 소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마타요시 에이키는 오키나와에서 태어난 아주 뛰어난 작가인데요. 주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오키나와가 한 역할, 그리고 일제말 오키나와에서 조선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폭넓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키나와를 하나의
시작점으로 해서 아시아란 무엇인가,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예리하게 묻는 작가로 손꼽힙니다. 예. 그런데 오늘 책을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멀리서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들어서 오늘은 방송 녹음할 기운도 없고 힘도 안 나네요. 예, 교수님. 이재용 씨가 집행유예 풀려났다고 하죠? 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갈 길이 참 먼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 군림하고 있는 오래된 기득권 세력들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울합니다. 네. 이야기 옆으로 됐습니다만은 막덜 쉐이키의 작품집 김내무의 집에 실려있는 조지가 사살한 멧돼지는 상당히 문제적인 작품입니다. 예. 오키나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미군기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미군기지가 있으니까 미군들이 주둔해 있지 않겠습니까? 조지라는 미군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70년대 초반이겠죠?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전쟁에서 오키나와는 중요한 정참기지, 이 전략적 전진기지 역할을 했었는데요. 예. 베트남 전쟁에서 싸웠던 미군들이 이 오키나와로 와서 휴가를 즐기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기하고 있던 미군들이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조지라는 미군이 어느 날 등치 큰 흑인 미군들에게 린치를 당합니다. 조지라는 미군들은 왜소한 백인인데 왜소한 군인을 건장한 체구에 흑인 군인들이 학대하고 그리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이 조지는 어떻게 할까 궁금해지죠. 자기가 폭력을 되갚아줄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찾아 나서기 마련입니다. 예. 거기에 걸려든 사람이 바로 불발탄을 모아서 하는 오키나와인 노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가 당한 폭력을 그 노인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에게 당한 고통을 다시 약자에게 전가하는, 이걸 억압의 이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강자에게 대들지 못하고 다시 약자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옮김으로써, 이양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라는 미군이 건장한 대구의 흑인 미군에게 당한 폭력을 다시 약자인 오키나와인 남성, 노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오키나와인 남성을 사살하는 걸로 끝나는데요. 상당히 잘 쓴 소설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아시아에 또는 일본이 조선에 가한 폭력들을 우리는 그대로 강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바로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약자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종종 있죠. 예.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우리도 익히 압니다마는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면 어디나 기지촌이 형성되기 마련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 여성들이 그랬듯이 오키나와 여성들도 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기지촌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을 정도로 기지촌을 배경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작품도 미군의 기지촌을 중심으로 해서 미군들이 오키나와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폭력을 행사하는지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오키나와 문제뿐만 아니고 결국은 아시아의 문제이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정확한 문제이기도 하겠죠. 우리 미선이 효순이 사건은 물론이고요. 윤금이 사건 같은 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 네, 그런 거 하나하나 기억하시다 보면은 오키나와에서 미군들이 행한 성폭력 이하 수많은 폭력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지라는 미군이 늘 듣는 게 그거예요. 제퍼슨이라는 미군은 어린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둥, 파커라는 미군은 여자네 집 가족이 한참 자고 있는 사이를 노려 중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둥, 워싱턴이라는 미군은 호스티스를 성폭행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 폭력에 전염된 거죠.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랑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말입니다. 미군들이 그대로 베트남 전쟁이라는 국가 폭력에 노출된 셈이죠. 그걸 전가하는 방식 약자들에게 가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랬듯이 오키나와에서 미군 범죄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소파, 주한 미군 지휘에 관한 협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에도 이 포고령 제87호라는 게 있어서 미군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관련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지가 오키나와인 그 노인을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서 상상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군법 회의에 처해질까? 군법 회의라면 사형에 처해질 리가 없다. 잘 되면 도리어 베트남 전선에 보내지는 것으로 끝난다. 미국으로 송환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에밀리와 만날 수 있다. 조지는 걸으면서 실쭉 웃었다. 이 에밀리는 조지의 연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까요? 하지만 심장의 고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저 노인이 설령 죽었다고 해도 상관없다. 조지는 자신을 타이레도 말했다. 그렇지. 내일 아침 제임스 상부한 사모님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저 시체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제임스도 조금은 나를 다시 보겠지. 아니면 노천에서 사슴을 태우는 곳에서 가솔린을 뿌려서 태워버릴까? 아니지. 파장이고 매장이고 저 남자에게 해줄 가치가 없어. 게다가 나는 이 철망을 타고 넘을 수 없어. 너무 높고 철망 끝에 몇 줄기로 유자철선이 쳐있다. 가장 가까운 게이트에서도 2마일이나 떨어져 있다. 파리가 꼬이고 구더기가 끓고 부패에서 시커먼 집이 나와 땅에 깊이 스며들 때까지 내버려 두자. 그렇다 치더라도 시체에서 적출한 탄환으로 내가 사기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두 사람 받겠지.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멧돼지에 혼돈했다? 조금 늦은 시각이라고 하고 너무 어두워서 시력이 감퇴했었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기지안에서 철망을 넘어서 밖으로 도망쳤다고 할까? 나는 공중에 대고 두 발 위협 사격을 했다. 그런데도 도망을 쳤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썼다. 그것은 확실하긴 하다. 기지 안에 오키나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면 무엇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바로 사살해도 좋으니까. 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인은 미군의 눈에는 멧돼지 한 마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뭐 별 어려움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이 미군 흑인 병사들에게 당한 폭력을 고스란히 약자인 오키나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그 피해를 이런 식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그 심리적 기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만행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의 땅이 돼야 하는데 여기서 또 반성과 성찰이 생겨나고 또 문학이 생겨나니 참 나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두고두고 정신사적인 그런 정산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리고 오키나와에 와서 새삼 당국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도 여전히 속국의 지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오키나와인들이 미군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본토인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근데 이 작가는 또 날카롭게도 오키나와인들이 또 조선인을 학대한 것, 그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작품이 김내무 집이라는 소설인데요. 김내무는 나무의 종류입니다. 상록 화렵수라고 하는데요. 오키나와에 오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쟁 때 미군들이 오키나와 그 폐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폐허를 감추기 위해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 이 김내무 집에 사는 사람 조선인입니다. 그리고 이 오키나와인들 조선인들을 또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전쟁 때 보던 광경은 여전히 생생하다. 중년의 조선인은 울고 아우성치며 두 손 두 발을 뒤에서부터 잡고 있는 오키나와인의 손을 풀려고 날뛰었다. 조선인의 마르고 벌거벗은 가슴을 총검으로 천천히 문지르던 일본 병사가 갑자기 엷은 웃음을 거두더니 스파이라고 하며 이를 갈았다. 그 직후에 조선인의 가슴팍 깊숙이 총검을 꽂고 심장을 도려냈다.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또 오키나와인들은 조선인에게 이런 폭력을 전가함으로써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문학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앞에 김 PD가 잘 말씀하셨듯이 정말 상처 가득한 곳에서도 성찰하고 또 책임을 묻는, 폭력의 의미를 묻는 이런 문학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은 뭐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아프다고 해야 할까? 이런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참 뭐랄까요? 거기는 이제 군사적 힘이 지배했던 땅이었다면 거기서 멀지 않은 이 한반도는 또 절반의 땅에서는 돈의 힘이 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키나와 비가 오락가락하는데요. 이 사법 정의가 언제나 제자리를 찾을지 이런 저는 생각이 오가는 가운데 맞다을 시의 작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어쩌겠습니까? 힘내고 또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뒤로 올려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하여튼
그 여행 왔는데 제가 자꾸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내일은 또 여러분에게 오키나와 제가 가본 곳을 몇 군데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좀 이 멀리 와서 녹음하는 것이라 제대로 전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었다 아이가. 지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규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도 오키나와에 계신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연일 계속되는 오키나와 여행 어떠십니까? 네, 이래저래 많이 아픕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오키나와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예. 이곳의 상처를 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온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아프고 어두운 곳만 다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또 오늘은 캠프 스워브라고 미군 기지, 새로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곳을 다녀왔어요. 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모여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응원하고 왔습니다. 예. 여기저기 써놓은 글들 보니까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녀가셨던 것 같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도 많은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오키나와가 어디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도를 살펴봤더니 제주도보다도 훨씬 남쪽에 있고 차라리 대만에 더 가까운 그런 섬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키나와란 말은 일본에서 새로 만든 거고요. 원래는 류큐였습니다. 류큐. 예. 네, 중국에 속해 있다가 1870년대 말 일본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예. 식민지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는 이 미군 기지가 들어서서 아시아의 그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수많은 상처가 얼룩진 곳인데 조금 전에 미군 기지 건설 반대 시위 현장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 시위 현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메도루마 시운입니다.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대표하는 작가이자 사회 비평가이고요.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도 몇 권의 책이 번역돼 있는데 오래전에 물방울이란 그 소설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오늘은 그 혼 불어넣기라는 작품집입니다. 예. 이 소설집에는 6편의 작품이 들어있는데요. 어느 것 하나 놓치기가 아쉽습니다. 예. 대단히 소설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오키나와의 고통스러운 기억들 하나하나 불러내면서 그 고통을 쓰다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 기억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오키나와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예. 이 소설 쓰기와 실천을 통해서 이 오키나와의 평화, 자립을 위해서 애쓰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은 혼 불어넣기라는 작품입니다. 예. 혼 불어넣기는 우리가 넋이 나간다, 혼이 나간다는 말을 하잖아요. 정신이 나가면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다름이 없죠. 이 혼 나간 사람의 그 아픈 사연들을 들어주고 혼을 불어넣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떤 신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오키나와 말로는 니가미라고 그러는데요. 신녀 우타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나이 든 여성이 있고 이 사람은 그 마을에 넋이 나간 사람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무하고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타로라는 50남짓한 남성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전쟁 때, 그러니까 오키나와 전투 때 부모를 잃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래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 고타로라는 남성의 정신이 나갑니다. 혼이 나갑니다. 그 혼이 나가게 된 사연들을 쭉 되짚어 가면서 아픔들을 길어올리는 그런 걸작입니다. 예. 대단히 훌륭한 작품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책들이 오래 그리고 많이 익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 혼 불어넣기에서 몇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문장도 대단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주술적인 분위기가 감돌면서도 그 사연의 핵심에 치고 들어가는 솜씨가 남달라 보입니다. 그 주술이라 하면 오키나와의 토속적인 전통과 신화적 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토속적인 그 샤먼적 정통과 이 신화적 세계의 복원을 통해서 오키나와의 평화를 갈망하고 동시에 상처를 치유하고. 예, 제국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미개한 섬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들 나름의 어떤 문화와 세계와 철학과 종교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승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김 PD가 다 해버리셨네. 별 말씀이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교수님. 네, 예. 정확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이 제국주의에서 다 망가져버리잖아요. 예. 그것들을 복원하는 역할을 또 우리 작가들이 하는 것이겠죠.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예, 예. 그래서 소설가들을 어떤 기억의 주술사, 어떤 복원의 주술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별빛이 무색할 정도로 달빛이 밝아 바닷가는 푸르스름한 연무에 쌓여 있는 듯했다. 우타는 고무조리를 벗고 살아있는 생물의 옆구리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모래를 밟으며 하마스 나무가 있는 대까지 천천히 걸어갔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잎사귀 그림자에 가끔씩 고타로의 모습이 불안정하게 사라지며 풍경이 그대로 살아나기도 했다. 우타는 모래밭에 엉덩이를 붙이고 고타로의 혼과 함께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드는 곳에서 바다 반딧불이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6월이 가까웠다. 장마가 늦어지고는 있으나 조만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고타로의 혼이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앞섰다. 설령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소라게를 꺼낸다 해도 고타로의 혼이 돌아오리라 장담할 수 없었다. 우타는 내일도 마찬가지로 초혼 의식을 계속할 작정이었다. 낮 동안의 피로가 몰려왔는지 우타는 어느 결에 모래 위에 가로 누워 잠이 들었다. 얼굴을 스치는 모래가루와 깊은 한숨 같은 소리에 잠이 깨어 고개를 들어보니 하마스 나무 밑에 있던 고타로의 혼이 보이지 않았다. 우타는 허겁지겁 몸을 일으켰다. 5m쯤 앞에 선 고타로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발밑에는 뭔가 검고 납작한 것이 모래를 밀어올리고 있었다. 고타로 옆으로 다가가 들여다보니
1m도 넘는 바다거북이었다. 모래를 뒤집어 쓴 등딱지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따개비가 붙어 있었다. 때때로 바다거북이 머리를 쳐들고 숨을 길게 몰아쉬면서 구멍을 파는 모습을 고타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이걸 기다린 게로구나. 그렇게 중얼거린 순간 우타는 바로 이곳이 오미토가 죽던 날 밤에 바다거북이 알을 낳던 장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릎이 떨려와 우타는 쭈그리고 앉아서 바다거북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네, 일단 문장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피난을 하고 있던 고타로의 어머니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거북이 알을 가져오려다가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사망합니다. 그 어린 시절, 한 살도 채 안 된 아들이 이걸 무의식 속에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이 나가서 혼이 바다거북의 용서를 구하고 또 바다거북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화적이고 대단히 주술적인 방식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런 고통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오키나와인들이 일본 본토인들과 미군들에게 당했던 그 지독한 아픔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전투 때 공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또 아주 어두운 동굴에서 기나긴 시간 동안 피난 생활을 합니다. 제가 오키나와 답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동굴을 돌아다녀 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토도로키호 그리고 이토카즈 가마. 이 가마가 오키나와 말로 자연 동굴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캄캄한 곳에서 정말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연들을 이렇게 혼이 나간 고토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절 잠깐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동굴 안에서 자고 있던 고타로는 한 살도 채 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자 세와의 사이에 아이가 없던 우타는 혼자서 젖먹이를 키우는 가마다를 도와 고타로를 친자식처럼 돌보았다. 어린 고타로를 안을 때마다 바닷가에 쓰러져 있던 오미토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오미토가 이 고타로의 어머니입니다. 미군 수용소에서 해방되자마자 우타는 곧장 바닷가로 가보았다. 하지만 오미토의 시체는 이미 치워지고 없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몰랐다. 끌려간 남자들도 스파이 혐의로 처형됐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어디에 묻혔는지는 끝내 알 길이 없었다. 고타로를 아껴주는 것만이 조금이나마 오미토의 한을 풀어주고 자신의 죄과를 더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보다도 혼자 사는 우타에게 고타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삶의 보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우타라는 그 신녀 주술사가 자기의 친구죠. 그러니까 고타로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고타로를 키우고 고타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면서 긴 시간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 홈불어넣기를 읽다 보면은 오키나와 상처에 육박하는 과정이 대단히 힘겹기도 하지만 그 오키나와 상처를 외면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이 제국주의 횡포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폭력들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 곳곳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이 외국군 기지, 미군 기지의 문제 같은 것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분을 상실하면은 상대에게 가혹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제국주의의 교훈에서만 얻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밀양의 예를 보더라도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이 생존권은 기본권이니 또 천부인권이니 이걸 어떻게 건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가혹하고 비열하게 힘의 논리로 이렇게 짓밟는 그런 야만적인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봤는데 그 야만에도 배후에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키나와에 올 때마다 이 강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강정 군사항을 만든다는 명분이었지만은 그야말로 미국에게 전진 기지를 하나 제공하는 게 중요한 이유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에 땅값이 올라서 MB가 돈을 벌었다는 소식도 들리곤 하죠. 정말 그 야만적인 욕망의 향연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홈불어넣기의 마지막 부분을 꼭 읽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글인데 슬퍼서 아름답습니다. 예. 또 아름다워서 더욱 슬프기도 하고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인간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먹고 자라서 바다의 의지에 살다가 죽어서는 바다 저편 세계로 가는 거라고 우타는 배웠다. 바닷가에 쓰러져 있던 5m의 검은 그림자가 눈에 어른거렸다. 우타는 미군 수용소에서 나와 곧장 바닷가로 달려갔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하얀 빛을 반사하는 모래사장을 응시하며 우타는 바다를 등지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른 모래가 움직이고 뭔가 까만 나무 열매 같은 게 얼굴을 내밀었다. 작지 않은 앞발로 모래를 헤치며 갈색 몸을 모래 위로 드러낸 새끼 바다 거북은 뜨거운 모래에 댈 것 같은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이윽고 새끼 거북은 머리를 쳐들고 우타를 향해 기어왔다. 자세히 보니 발밑 모래에 새끼 거북들의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 있다. 지난밤에 부화한 동료들보다 뒤처진 새끼 거북은 우타의 그림자 속에 멈춰서서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세 좋게 속력을 내며 달려가 밀려오는 투명한 초록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렇게 모두가 바다 저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드러운 모래결이 무너져 내린다. 우타는 일어나서 꿈틀꿈틀 기어나오는 까만 무리를 지켜보았다. 달빛 아래 부채꼴로 펴지면서 바다로 향하는 새끼 거북들의 속도와 기세에 우타는 놀랐다. 양옆에서 달려든 모래 개들이 새끼 거북을 집게발로 잘라 머리 위로 치켜들고 옮겨갔다. 그래도 여전한 기세로 새끼 거북들은 잇따라 바다로 들어갔다. 새끼 거북의 무리가 사라지자 우타는 연안의 산호초에 부서지는 하얀 파도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바다 거북이 부화하는 날에 관심을 가진 것은 새끼 거북을 노리고 바닷가 가까이로 몰려드는 큰 물고기들 때문이었다.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아버지는 작사를 들고 바다로 나갔다. 하얀 물결이 출렁이는 데까지 가는 새끼 거북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타는 해변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마스 나무 잎사귀들이 살랑거리고 아단 숲속에서 소라게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난다. 목마황 방조림이 까만 벽이 되어 바다와 마을을 갈라놓아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 우타 혼자뿐이었다.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몰려와 물가로 내려간 우타는 파도에 발목을 적시며 걸었다. 밀려드는 파도에 바다 반딧불이가 빛났다가 사라진다. 파도는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우타는 멈춰서서 바다를 향해 두 손을 모았다. 그러나 기도는 그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혼 불어넣기였습니다. 예. 이 작품집에는 혼 불어넣기뿐만이 아니고요. 미군으로 보이는 그 남성들에게 윤간을 당한 한 여성의 고통스러운 사연을 담고 있는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 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할아버지의 술, 붉은 야자나무 잎사귀, 내해 어느 작품 하나 심상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명작들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메드로마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메드로마슌의 혼 풀어넣기. 유은경이 옮겼고 아시아에서 나온 책이죠. 2008년에 혼 풀어넣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키나와의 비극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또 우리의 고난을 또 다른 나라에서 응시하고 응원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이 안고 있는 상처를 역으로 투사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키나와에서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 때.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키나와 섬에 계십니다. 정선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키나와 여행 굉장히 길게 가시네요. 네, 4박 5일입니다. 어떻게 식사는 맞으세요? 네, 아주 잘 맞습니다.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는 편이라 먹자는 대로 먹고 하자는 대로 하고. 예. 기온은 어떻습니까, 거기? 여기가 지금 12도에서 15도 사이. 그러니까 초봄 날씨쯤 되겠네요. 아이고. 네, 여기 사람들은 지금 한겨울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벚꽃이 많이 피었고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곳마다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곳이어서 예. 마음은 편치가 않네요. 따지고 보면 제주도도 그런 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환상의 섬, 낭만의 섬, 또는 치유의 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본토에서도 오키나와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키나와 붐이 일었었고 지금도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 이 지역 사람들의 역사적 기억이나 정서나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낭만적인 장소 또는 관광지로서 소비하는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뭐 우리도 제주도를 바라보는 눈이 크게 다르지 않죠. 예. 잘 말씀하셨는데 오키나와를 보다 보면은 제주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주도는 오랫동안 탐라 왕국이었죠. 예. 그리고 고려시대 때 100년 동안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 오키나와는 류큐 왕조였습니다. 예. 그리고 45년에 오키나와에서 무시무시한 오키나와 전투가 있었듯이 제주에서는 48년에 섬뜩한 4.3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대규모의 미군 기지들이 있죠. 그런데 제주도에 또 해군 기지가 들어선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한 국민국가의 변방을 중심에 복속시키면서 그것도 희생의 대가로 본토가 번영을 누리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오키나와에 많은데 한국도 크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도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오키나와에서 보다 보면은 식민지 조선, 친일파들이 지배해왔던 시절, 그리고 독재 정권, 아직까지 친일파 후예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역사도 거꾸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예, 예. 찌리찌리 가마라는 곳하고 사키마 미술관이라는 곳입니다. 그 찌리찌리 가마 할 때 가마는 자연동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사키마 미술관은 후텐마 미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미술관입니다. 혹시 오키나와에 오시는 길이거든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찌비찌리 가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오키나와 전투 때 1945년 4월 1일에 미군이 상륙한 지점에서 얼마 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자연동굴로 피난을 합니다. 피난 온 사람들 140명 중에 약 84~85명이 집단으로 죽어요. 집단 자결이라고 하는데 예. 집단 자결이라기보다는 국가에 의해서 강요된 사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오키나와 전투 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는데 약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참담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저어되는데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칼로 목을 찔러서 죽이고요. 목 졸라 죽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15세 이상 남성들은 군대 가고 없으니까 이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이들만이 피난을 했겠죠. 그래도 힘이 있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과 노인들을 차례차례 죽입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바로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일본의 그 교육, 한국 식민의 교육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미군의 포로가 되는 굴욕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스스로 끊어라 라고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향한 본능보다 국가의 명령, 뼛속까지 황미나 교육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장소가 바로 찌비찌리 가마입니다. 예. 그리고 사키마 미술관에 가면은 그 장면들을 그려놓은 아주 거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그림이라는 건데 마루키 이리와 마루키 토시라는 두 사람이 그린 수목합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은 충격에 빠질 겁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아이를 목젖을 쥐는 장면들, 그리고 조선인들도 한 10,000명쯤 왔다고 합니다. 이곳에. 예. 군에서 자벽부로 오거나 일본군 성노예로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네. 가능하시다면 구글을 하면서 오키나와 전투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키마 미술관에 오시면 그 점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오시로 다스히로라는 또 오키나와의 작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마타요시 에이키와 메도루마 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분의 못지않게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리얼리스트 작가입니다. 이 분의 소설 중에 집단 자결, 그러니까 국가에 의한 강제 살해라고 고쳐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집단 자결을 다룬 소설이 바로 신의 섬입니다. 카미시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들이 깃들여 있는 섬이라는 의미 같은데 거기에서 집단으로 민간인들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정들을 타미나토라는 한 사람이 쭉 기억을 추적해가면서 그 전모를
파헤쳐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예.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방패로 삼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미군이 여기 침략해 왔을 때 많은 민간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비치리 가마 같은 곳으로 피난을 합니다. 피난을 하는 중에 미군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목숨 끊자라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구절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참혹하더라도 견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면은 잡목림으로 둘러싸여 있고 다른 한쪽은 구릉을 등지고 묘지가 조성되어 있었다. 낮에도 혼자 오기는 적막한 곳인데 수많은 도민들이 그곳에 목숨을 구하려 집결했다. 그곳은 군이 있는 호와 가까웠다. 아까도 바로 한켠에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고 호 안에 있는 병사들이 매일처럼 그곳에 물을 길러 나왔다. 그곳을 종결지로 정한 것은 군이 도민의, 이때 도민은 섬사람들입니다.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해주기 위함일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다른 곳에서 호를 파고 피난해 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들었다. 오후 4시 움푹 들어간 곳이라 해가 머무는 시간은 짧다. 집결은 했지만 머무를 곳은 마련하지 못했다. 까마귀가 가끔씩 커다란 날개짓 소리를 내며 날아드는 것을 올려다보며 사람들은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곳으로 군에서 미야구치 군주라는 이가 와서는 촌장을 데리고 나갔다. 촌장은 잠시 후 돌아와서 명령을 전달했다. 군은 최후의 병사 한 사람까지 섬을 사수할 각오를 하고 있다. 그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은 자결하라. 라는, 그리고 한 세대에 한 개의 수류탄이 배급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동요는 있었지만 얼마 뒤 누군가가 수류탄의 신관을 빼고 그것을 가슴에 안고 내과에 있던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산화하자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여기저기서 폭발을 일으켰다. 불발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면도칼로 자신의 목을 긁거나 혹은 괭이로 아이 머리를 내리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무렵까지 329명이 자결을 하고 자결을 피해 마을로 돌아간 몇 안 되는 이들 가운데는 다음날 자결에 하천 하류의 피가 발견되기도 했다. 호에 숨어있던 우군 부대는 오키나와 전투 종결 후 한 달 동안이나 저항을 계속해 7월 중순에 이르러 구로키 데이야 살아남은 장병 전원이 투항했다. 네,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아이고 참. 국가가 국민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산산이 깨져버리죠. 일본군은 절대 일본 국민으로 호명됐던 오키나와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의 식량을 지켜야 되니까 민간인들이 줄 수 없다는 얘기겠죠. 지켜야 되니까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죽으라며 수류탄을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류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면도칼이나 식칼이나 곡괭이 같은 걸로 자기 자식을 쳐 죽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자신은 미치고 광기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편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키나와에 오시든 아니면 제주에 가시든 여러 가지 상념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섬, 낭만의 섬을 소비하는 데는 익숙하지만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더욱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억 투쟁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런 기억은 끝까지 지켜내고 길에 올려야 이런 참담한 사건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 주인공이 여러 그 사람들과 싸우는데요. 오키나와의 미군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군에 반대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걸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실을 은폐하는 순간 우리가 그 은폐했던 사고들이, 사건들이 또는 그 폭력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게 진실은 그 비극을 잊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극을 끝까지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끝없이 되새겨야만이 비로소 평화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을 잊으면은 좋아할 놈들이 따로 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시작하셨습니다. 늘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과거의 국가폭력에 또는 다양한 폭력에 동조했던 자들이죠. 친일파들이 그렇고 친독재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한국 사회의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죠. 예. 그 자들에게 이 비극의 기억은 정말 자신들의 근원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오키나와가 우리에게 타전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프지만은 가슴에 새겨야 할 역사. 오키나와 곳곳에 새겨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이곳의 평화운동가인 지바나 쇼이치라는 그 선생이 말씀하시는데, 이 오키나와에는 야마토인, 본토인, 그러니까 내지인이죠. 일본인들에게 차별당했지만 오키나와인들은 또 똑같은 짓을 조선인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을 일본군 편에 서서 죽이고 학대하고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미안해 하더군요. 제가 이 오키나와에서 녹음을 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억압의 이양이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오키나와인들에게 가했던 폭력을 오키나와인은 다시 조선인들에게 가했고, 또 조선인들은 또 다른 약자들에게 가하는 베트남인들에게 예를 들면은 그런 그 억압의 이양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키나와에서 그런 지배 전략들을 간파하고 다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함께 연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 오키나와에서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오신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 어떠셨습니까? 네, 아름다워서 슬프고 또 아픈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예. 네, 함께 간 사람들이 워낙 마음 씀씀이가 깊어서 또 즐겁기도 했네요. 여행을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예, 예. 이래저래 사람의 이면을 보기도 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교훈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풍성한 것이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가보지 못한 장소를 여행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책을 읽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이기도 하겠죠. 이번 오키나와 여행에도 몇 권의 책을 들고 갔는데 오늘은 책에서 고른 게 아니고요. 마지막 일정으로 들른 곳이 요미탄이라는 곳에 있는 한해비였습니다. 이 한해비는 우리가 한스럽다 할 때 한인데요. 예. 한이 서린 곳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 가면은 긴조 미노루라는 사람이 제작한 동판 조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키나와를 끌려온 조선인이 눈이 가린 채 그리고 오랏줄에 묶인 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뒤에서 일본군으로 보이는 사람이 총을 들고 때리는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끌려가는 남성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성의 울부짖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 비는 오키나와에 끌려온 조선인들 약 1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강제동원 됐죠. 대부분이 다 일본 군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또는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조선인들의 그 비극을 새기면서 평화를 약속하는 그런 비석입니다. 여기 소개된 글을 제가 촘촘히 읽어봤더니 경상북도 이 영양과 경산 이쪽에서 많이 끌려왔다고 해요. 1944년에. 예. 여기에 강인창 씨나 서정복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연들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한국에서 가져온 돌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향에서 가져온 돌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사토 에이코라는 일본의 시인이 쓴 시 한 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오빠 언니들의 영혼회입니다. 예. 이 섬은 왜 조용해졌을까? 왜 말하려 하지 않는가? 여자들의 슬픔을, 조선 반도의 오빠 언니들의 얘기를, 갈라지고 끌려온 오빠들, 장렬하는 뱃바닥에서 숨을 거두어 오키나와 이 땅에서 수족이 찢겨지고 영혼을 짓밟힌 오빠들이여. 전쟁이 끝나 시간이 흘렀어도 이 땅에서 군화 소리는 끊기지 않는다. 빼앗긴 땅, 사라진 마을, 여자들의 비명은 여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버린 채. 오빠들이여, 아직 공양도 못 받고 석회암 틈에 파묻힌 뼈. 고향 선산에 돌아갈 수도 없는 오빠들이여. 우리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직도 군화에 짓밟힌 채인 오빠 언니들의 영혼에 깊이 머리를 숙인다. 일본군 성노예로서 짓밟힌 언니들, 징용자로서 희생당한 오빠들께 깊이 머리 숙인다. 머지않아 굳게 열매진 봉선화 씨가 터져 서로 바다를 건너 꽃피기를 믿으며 오빠 언니들이여 그대들이 겪어오신 고난을 전해가며 지구상에서 전쟁과 군대를 뿌리 뽑는 것을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오빠 언니들의 영혼에 우리는 맹세한다. 예. 네, 이런 시입니다. 오키나와에서 태어난 시인이 조선에서 끌려와서 정말 지옥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바치는 시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듯이 이 지구상에서 전쟁과 군대가 사라지기를 맹세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한번 오키나와에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한해비 한번 꼭 찾아보시고 식민지 말기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외로운 섬 오키나와까지 끌려와서 숨져간 우리 조선인들의 영혼을 또 우리 한국인들의 영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곳도 그렇지만은 오키나와 평화공원에 가면은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20만 명의 사람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조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과 이 남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군대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뭐 예기치 않게 제가 오키나와 여행을 떠난 바람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오키나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아픈 얘기만 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힘을 내고 좀 더 좋은 책,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PD께서 허락하신다면, 애청자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쓴 짤막한 산문도 하나 읽어드려도 괜찮겠죠? 아이고, 교수님 너무 좋죠. 예. 뭐 보잘것없지만 오키나와 가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가주마루라는 게 있습니다. 가주마루는 공기뿌리라고 해서 가지에서 뿌리들이 내려옵니다. 그게 마치 눈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키나와 가시면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후쿠키나 아단나무와 더불어서 가지마루가 아주 유명한데 제목은 가지마루의 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얀 물결 넘나드는 바다를 건너 고래처럼 한숨 토하며 상처 입은 지느러미 고추 세우고 도망쳐온 길입니다. 수억 년 세월이 밀어올린 바닷가, 까실한 산호를 더듬으면 시커먼 절벽 아래 추락하는 생명이 서럽게 잡힙니다. 새롭게 단장한 옛 왕국은 관광객들의 발길에 달아빠지고 조용하고 말끔한 작은 도시의 풍경 속으로 깊은 어둠이 아슬하게 스밉니다. 열대 바람이 가까운 바닷가에 누워 하늘을 보면 수송기, 초계기, 조기경보기, 온갖 날 것들이 독사처럼 구름을 찢어 발깁니다. 치비치리 가마, 100몇십 명이 나라가 무서워 죽은 곳, 잎이 낮고 오듬지가 키우고 줄기가 다독인 뿌리들 세월을 안고 휴강깁니다. 절망의 땅을 뚫고 솟은 가즈마루는 저 혼자 보는 하늘이 부끄러워 뿌리를 들이우고 다른 생명을 기다립니다. 이 섬들이 사자와 더불어 사라지기 전 혼자 여럿이서 단단한 저 나무는 바다 건너 지친 생명을 지탱하는 튼실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나흘 동안 내 눈을 스쳐간 오키나와는 힘겨운 시간을 아래로 들이워 다른 날을 일깨우는 가지마루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절망을 전하는 잔뿌리들 깊고 먼 바다 너머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꿈에 낯선 곳에 나는 또 잠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적었었네요. 예. 네, 많이 민망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이렇게 여행이 또 저를 조금씩 키워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의 국가다움, 나라의 나라다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비단 촛불혁명 이후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국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테러가 있었는지 복기해 볼 필요를 또 갖게 만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오키나와를 통해서 제주도도 보고 그리고 한반도도 보면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지, 미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여러 작가들과 더불어서 오키나와를 소개해드렸는데 함께해 주신 우리 김 PD와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문단내 이른바 미투 바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마 뭐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죠. 작년에도 이게 있었고요. 네, 제가 창작한 사람들의 그 세계를 잘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터져 나올 문제고요. 과거든 현재든 잘못한 게 있으면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 젠더 감수성을 좀 더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게 또 문단 내에 이런 차별 구조 같은 것도 뿌리 뽑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터질게 터졌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인가요? 이분은 고은 시인 작품을 교과서에서 다 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쉽지는 않을 텐데 대단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에 실릴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마 많은 논쟁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여론들이 또 모이고 한다면은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교과서에서 다 빼야 한다는 식으로 유승민 씨의 발언은 또 다른 맥락에서 전 들리는데 고은 시인이 이른바 진보적인
지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또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고은 시인이 최영민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랬다면은 거기는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 그 사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교과서에서 실린 게 맞는지 그런지는 추리문학자나 이런 월문학자도 관련지어서 대논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월부문학자들이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 이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서정주의 시들도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다른 논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여독이 덜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녹음하는 중입니다. 아, 예, 교수님. 편히 쉬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